진짜 좋은 피드백은요, 감정을 표현하자라는 말은 언어로 하자는 거예요. 몇 번 화장실에서 대변을 받는가도 썼어요. 이번엔 그렇다면 리더로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피드백을 줄 때가 많이 있죠. 한마디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다 부정적이에요. 다 잘 만들었는데 근데 여긴 좀 글씨가 작지 않니? 좀 이런 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부정어를 쓰죠. 부정어가 들어가면 좋은 피드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당연히 말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요. 또 요즘 1대1 미팅, 원오원 미팅도 많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팀원의 무언가를 바꾸려고 자네는 다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알고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피드백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피드백은요, 방향과 방법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글씨가 좀 작지 않니? 라고 말하면 알아듣겠지가 아니라요. 글씨가 작네요. 얘기하고요, 사실. 그건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광고는 큰 글씨가 필요해요. 하고 방향을 알려줘요. 그런 다음엔 왜 그런지. 방향은 목적에 가깝죠. 왜 우리는 그 글자를 키워야 하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광고는 TV 광고와는 달라요. 매장용 광고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얼핏 봐도 어떤 혜택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 글자가 크게 나와야 고객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장용 광고는 글자를 더 키워서 고객의 혜택을 더 강조하도록 만들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 일 잘하는 직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방향과 방법을 이야기를 할 때 나를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구나가 느껴져요. 그 방향과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시만 하는 상사가 되고요. 나는 회사의 그저 구성품 같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방향과 방법까지 항상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거지를 안 해? 이런 거 분리수거 이렇게 쌓여있으면 버려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을 막 무시하고 괄시하는 말을 하얗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도 차분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리수거함이 쌓여있으면 바로 버려볼까? 하고서는 알아듣겠지 하고 멈추지 말고요. 그 이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고민이 많이 있잖아.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대면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많이 고민할 텐데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봐. 분리수거를 해볼까? 나랑 같이 시작하자 하고 같이 또 가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귀여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부터 하나하나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감정을 거의 배제를 하는데요. 감정은요, 눈썹을 막 찌푸려서 미간에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뭐 슬픈 표정 있거나 하잖아요. 그건 감정을 표출하는 건데요. 감정을 표현하자라는 말은 언어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려가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담백하죠. 그럼 동요가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도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표출을 하게 돼요.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걸로 하죠. 그러면 다 티가 나죠. 그러니 배제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로 충분히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득할 때도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우린 투자하고 싶어져요. 막 이렇게 의기소침한 사람은 걱정이 되죠. 걱정, 불안, 자신감, 기대감 다 감정이에요. 그러니 감정을 잘 표현할 때 상대방이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연초가 다가오죠?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일기장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이 일기장인데요. 오늘 아침에 찍어봤어요. 그나마 공개해도 되는 일기 페이지인데 나머지는 다 안 돼서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뭐가 많이 쓰여져 있죠? 7월달 달력인데요. 여기는 공백이고 월화수목금토일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이게 뭐냐면 저한테 협업 요청을 왔거나 강연 제안을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며칠 날 왔고 어떤 기업이고 뭐 특강인지 북토크인지 또는 협찬인지 뭐 이런 걸 쓰고 담당자 이름까지 써요. 그 다음은 제가 뭘 했는지를 기록을 하죠. 그 기록 중에서 내가 가장 오늘 즐거웠던 행위에 빨간색 밑줄을 칩니다. 그러고 제목을 쓰죠. 4장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번 초고에 마무리 지어서 기뻐했던 날이에요. 여기에 1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날 하루에 일한 시간이에요. 이때가 제가 타오르미나 이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재는 그 체중계가 없었어요. 원래는 여기 파란색 있는데
늘 몸무게도 써요. 예전엔 여기에도 몇 번 화장실에서 대변을 받는가도 썼어요. 저는 기록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거의 30여 년 넘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일기 역시 제가 공개해도 되는 일기라서 처음으로 3개나 지금 제가 공개를 해봤습니다. 다시 이탈리아 그리고 시칠리아로 갔다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요. 앞에 일정에서는 뭘 했는지를 사실적인 걸 기록하죠. 저는 일기 쓸 때 중점을 두는 건요. 그날 내가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은요, 사진이 할 수 있고 영상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나 내가 그때 느꼈던 기분이나 그 감정은요, 나 아니면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영상 보잖아요.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결혼식 같은 거 만약에 영상 찍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때 예뻤는데 그러면서 그 사실에만 더 우리가 중점을 둬요. 많은 기억들이 쇠퇴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내가 기뻤고 행복했던 것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 행복을 여러분이 매일 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감정에 쓰면 좋은 이유가요.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신선식품이 가득한 마트를 만났다 하는 기쁨을 썼는데요. 타우르미나라는 섬에 갔어요.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타우르미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뛰고 글 썼어요. 근데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제가 다 음식을 사 먹어야 됐는데요. 어느 날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탈리아 너무 느려요. 막 1시간 걸려요. 근데 저는 글 쓰러 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건조해서 눈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채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채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외국에서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다면서 전날 4일 날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5일 날 새로운 곳으로 뛰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이마트 같은 마트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바랐더니 마트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감사함을 쓴 일기였어요. 그러면서 역시 우주는 날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더 긍정적인 가치. 집으로 가고 싶다. 이탈리안 최악이야. 뭐 이렇지 않고 제가 나는 신선함을 원한다. 내 몸은 지금 자꾸 채소를 원하는구나. 과일을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감정에 접근했더니 마트가 나타났다는 생각밖에 전 안 들었어요. 끔찍하죠, 약간. 이건 뭐냐면 필사한 거예요, 필사. 이런 식으로 저는 초고를 쓸 때 글이 좀 안 나올 때는 펜을 들어서 다 써요. 이번 신간책도 이렇게 글 쓴 게 굉장히 많고요. 또 필사할 땐 더 작은 글씨로 씁니다. 근데 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나 제가 어떤 곳에서 언제 펜을 들었는지를 써요. 11월 8일 아침 6시 55분 우리 집 멋지게 필사를 해볼까? 저는 저런 문장이 더 좋아요. 제가 그 순간 들었던 그 감정을 기록하면 한 1년 후, 3년 후에 보잖아요. 너무 기특해요. 그날에 나란 사람을 만나서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 활동을 여러분이 다가오는 2025년에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대화의 정석에도 썼는데 연말에는 이게 쫙 생기죠.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1월 그 초에 연말 결산을 해요. 정흥수의 10대 뉴스를 뽑습니다. 2024년에 10대 뉴스를 뽑아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너무나 뜻깊었던 날들. 근데 그거는 저란 사람을 보여줘요. 나는 도전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긴장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새해에 난 또 어떤 긴장에 빠질까. 그걸 기획하고 계획할 수가 있어요. 꼭 이 작업을 하면서 2025년에 나라는 사람 누군지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말 잘하는데 굉장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요. 2번은 없다라는 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2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힘겨운 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인생은 2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뿐이에요. 2번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더 재미있게 살고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하지 말고요. 더 재미있는 거, 더 내가 행복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의 언어, 오늘 올해 마지막 강의였는데요. 정말 뜨겁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신간이 나오고 나면 그 교보문고 북토크를 비롯해서 12월 또 1월 많은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서요. 그때 또
더 많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만들 테니까요. 흥버튼 채널 오셔서 계속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